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하지원이 전하는 다운자켓의 진실. 좋은 다운자켓이라면 순백솜털의 비율이 90%여야 한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패션과학이 만든 명품 다운의 새 기준. 9010 다운자켓.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틀은, 올리비아 하슬러, 노스케이프, 와일드로즈 전국 2,000여 개 매장에서 만나세요.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이 겨울철만 되면 신종플루가 걱정이 되는데요. 2009년 신종플루 사망자가 WHO 집계보다 10배 많았다고 그러죠?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당초 세계보건당국이 추정한 사망자 수보다 10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조지 워싱턴 대학 공중보건센터가 의학 잡지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2만 3천 명에서 최대 20만 3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당초 추정한 사망자 수인 18,449명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감안을 하면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유럽 국가보다는 미주 대륙의 국가들에서 신종플루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 치사율이 20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군요. 이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 바보라는 언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바보와 발음이 똑같다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바보라는 국적 불명의 언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은 젊은이들이 독일어 사전에 없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 단어를 꼽았습니다. 우리말 바보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최근 독일의 저명한 출판그룹인 랑에자이트로부터 올해의 청소년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독일 오펜바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인 하프트베펠이 자신의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간지는 사설에서 바보가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스란 뜻으로 통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간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신문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정체불명의 청소년 은어가 어른들에게는 곤혹스럽게 들린다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예, 엑스포는 일종의 산업올림픽인데 이 두바이가 202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사상 첫 중동 개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바이가 2020년 세계 종합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168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두바이가 2020 엑스포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것인데요.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터키의 이즈미르시는 1차, 2차 투표에서 각각 탈락을 했고 3차 투표에서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와 맞붙은 두바이가 116표를 얻어서 202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엑스포는 150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두바이 당국은 엑스포 개최로 약 23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6개월 엑스포 기간에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조금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1, 2차로 2개 차로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차간 거리를 좁히고 이후로는 여의 하리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차간거리 좁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동부가선도로는 창동교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 진입하는 도로 중에서는 도봉로 삼양입구 사거리부터 이어지는 동소문로 성신여대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쪽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서 주춤합니다. 이 밖에 한강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성수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한강, 한남,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또 신기록을 경신했죠. 이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했다는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4.53포인트, 0.15% 오른 16,097.3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25% 오른 1,807.23을, 나스닥은 0.67% 뛴 4,044.75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한 31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33만 건을 밑도는 것으로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수감사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5.1로 지난달 73.2보다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9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이 오늘 밤 휴장하고요. 내일은 평소보다 2시간 빨리 마감합니다. 예, 은행 제도가 하나 바뀌었군요. 주은행 은행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각종 이체 거래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은행 계좌 이동제가 도입된다고 그러죠? 예, EU와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은행 계좌 이동제가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무인 또는 이동점포나 모바일 판매 채널 등 다양한 판매 채널까지 등장합니다. 은행들은 점포 구조 조정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도 쏟아집니다. 보험금 대신 간병과 호스피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7%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새롭지도 않은 정책 여러 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는 것과 다름없다는 냉담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동의 의결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장 원상회복 등의 타당성 있는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작년 11월 도입됐는데요.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어제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동의 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포털 사업자는 최장 3개월 내에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적인 제재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포털 사업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업계 1위 네이버가 검색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예,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에 혹독한 구조조정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당시 구조조정안을 총괄한 사람이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었는데 한국인 이창용 박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감회가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IMF는 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MF 아태국장은 40여 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금융 상황 감시와 비상시 구제금융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 취임은 내년 2월이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특히 이 내정자는 IMF 사태 당시 한국 정부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그에게 IMF를 배후에서 조정하던 미국 재무부의 핵심인 로레스 서머스 부장관이 그 자리를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서머스 부장관이 이 내정자의 하버드대 지도교수였다는 인연이 작용했던 겁니다. 정부는 현 아태국장인 인도의 아눕싱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나는 것에 맞춰 이 내정자의 IMF행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다방면에서 인맥을 동원했다는 후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오전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가 교부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학습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 아래 이른바 수준별 수능이 도입된 까닭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능이 그 효과보다는 복잡한 결과만을 초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치밀한 입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눈치 보기가 입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입 지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전한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수능 성적표 학생들에게 교부되면서 시비가 깔리는데 학생들이 성적표에서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어제 수험생들은 원점수는 받지 않고요. 예. 영역별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이제 3개의 점수를 받았는데, 우선 수시 모집의 최장력 기준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등급이나 또 일부 100분위 성적만 점검을 했는데요. 예. 자신이 받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이제 구분해서 어느 영역이 얼만큼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조금 우수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이제 4개 영역을 모두 합하거나 또는 이제 중하위권에서는 국어, 영어, 탐구나 수학, 영어, 이제 탐구 등 이 3개 영역을 합산한 총점 성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예. 표준 점수와 100분위 성적의 이제 총점으로도 유불리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이 전반적으로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언론에 나왔었는데 채점 결과도 그렇습니까? 예, 실제 채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시험이 좀 어려워서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에는 이제 수험생이 좀 유리하고요. 예. 중상위권은 수험생이 다소 조금 이제 불리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상위권 이제 좀 유리한 상위권을 보니까 이제 인문 사연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표준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이제 525점 이상. 그리고 100분위 총점에서는 한 380점 이상이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좀 불리한 중상위권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 총점이 510에서 520점, 100분위 총점은 360에서 한 370점. 이 자연계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총점이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500에서 이제 510점 정도, 100분위 총점은 350에서 360점 정도로 이제 요 구간의 학생들은 다소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계가 525점 정도 이상은 좀 유리하고 네. 또 자연계는 510점 이상 정도는 좀 유리해졌다.
그 인문 자연 모두요. 예. 상위권에서는 이제 그 표준 점수가 공이 이제 525점 정도 이상이면 좀 그렇군요. 유리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변별력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상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좀 확보가 됐고요. 예. 상위권에서 이제 그 고난도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그 연차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낮아져서 이제 중상위권대가 조금 더 이제 몰려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 수학비, 그리고 영어비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이게 수학 과목과 영어 과목이 당락을 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 수학과 영어가 편차가 컸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금년에도 수학은 예. 뭐 영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더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인문은 그 수학 A형의 지금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3점인데요. 예. 국어 B형에 비해서 이제 12점이나 높고요. 영어 B형에 비해서도 이제 7점이 높습니다. 자연계를 보면은 수학 B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8점인데요. 예. 국어 A형에 비해서 6점, 그리고 영어 B형에 비해서 2점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수학 B형은 만점자가 936명으로 이제 지난해 0.76%에서 금년에 0.58%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계 상위권 변별력은 수학 B형이 주도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이 수학비에서 만점을 받은 936명. 네네. 예. 또 그 학생들 사이에도 또 치열한 경쟁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학은 만점을 받았지만 국어나 영어에서 어떻게 이제 성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지원의 이제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이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대는 몇 점대로 예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입시가 점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상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니까 이제 표준 점수 총점으로 500에서 한 510점대 인문 자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점수대 사이가 가장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수대 수험생들은 이제 경희대와 중앙대로 주요 대학을 상향 지원할지 예. 아니면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뭐 인하대, 아주대 등등의 대학에 안정 지원할지에 대해서 이 결정을 앞두고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은 처음으로 수준별 수능이 진행됐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당초에 이제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면서 국어하고 수학, 영어에서 이제 뭐 자신의 수준이나 진로에 따라서 좀 쉬운 A형 그리고 어려운 B형 이렇게 이제 선택을 두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했는데요. 예. 목표 대학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A형, B형을 반영이 이제 대학 자율로 선택을 하게 되고 수험생도 A형, B형을 자율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더 발생을 하게 돼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좀 덜기보다는 오히려 유형 선택 때문에 혼란이 좀 가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A형을 선택해서 B형 봤을 때보다 지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학하고 진로하고 무관하게 그 A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상위권을 선택한 B형 학생들은 좀 더 줄어들고 이래서 사실은 그 A형, B형에 따른 그 유불리가 상당히 이제 다소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또 대부분 주요 대학을 준비한 또 뭐 B형 준비하다가 뒤늦게 또 A형을 바꾼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이제 그 입시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겠군요. 예. 이 수험생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결정해야 할지 이제 이것이 그 마지막 그 질문인데. 예. 근데 소신 지원입니까? 안전 지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선생님께서는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예, 정시 모집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군에 이제 각 한 번씩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안정 지원과 적정 지원과 도전 지원을 조금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상은 가장 이제 현명한 지원인데요. 상위권에서는 이제 금년 수능에서 좀 변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소신 지원으로 적정 지원이나 상향 지원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지원 추세는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안정 지원 추세로 좀 이어지면서 상위권뿐만 아니라 이제 중하위권에서도 다소 이제 눈치 지원이 예년보다는 조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출발해서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라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플러스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나 놓치기 쉬운 현안을 찾아서 좀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란 핵타결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승열 책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이란 핵 문제가 잠정 타결되는데요. P5라고 그러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또 독일,
협상까지 보태서 P5 더하기 1과 협상 타결인데 이 미국 내부와 이스라엘 등에서는 비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지난번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화학무기 사용해가지고 당시 이제 미국이 그 군사 행동을 계획했다가 국제사회의 설득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줄곧 이란에 대한 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에 전격 타결함으로 해서 미국이 기존의 외교 방식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군사 행동을 주로 하던 방식에서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크게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계 평화에 매우 긍정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도 여유를 조금 가지게 됐군요. 이란 한쪽은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신 로하니가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조금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 사실 지난 6월 대선에서 하산 로하니 그 대통령이 중도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정부와 달리 미국과 협상을 옹호했고 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이제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지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 새로운 정부 간에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제 유엔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에서 또 화제를 낳은 바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청신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신 로하니하고 해결이 다 되니까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북한밖에 없게 되어서 북한이 딱 도드라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북한이 더욱더 주목받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미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면에 이란의 경우는 이제 NPT에서 탈퇴하지 않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P5+1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하니 중도파 대통령이 들어서서 나름대로 미국과의 신뢰의 어떤 기초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작년에 북미 간의 2구 합의를 깼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3차 핵실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이제 이란과 달리 협상보다는 다소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난 25일 날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을 직접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좀 압박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까? 예, 지금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방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전까지는 육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지 않겠나.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내세웠던 핵무기가 없는 세계라는 구호를 가지고 200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무 실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 핵 협상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굳이 북한 핵 문제에 매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오바마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핵미사일을 감축한 것은 없었죠, 아직까지. 예, 그 당시 이제 새로운 그 뉴스타트 협상에 타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1,800개 정도의 그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합의만 된 상태고 아직 이행은 이제 완전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그 중국이 지금 육자회담을 밀어붙이는 형국인데 이 우다웨이 그 중국 육자회담 대표가 지난번에 미국 글린 데이비스 만난 다음에는 그때는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경로 만들고 있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은 육자회담으로 한미일을 자꾸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미일은 그렇지 않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은 두 차례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육자회담을 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제 육자회담이 재개된다면은 이 회담은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북한의 당장의 어떤 그 핵무력 강화 조치를 중단시켜야 되고 또 육자회담이 열리면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현재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지금 아직 북한이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 있게 나오고 러시아는 관망하는 상태고, 뭐 앞으로 우리 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이게 엇박자를 내면서 육자회담이 미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시일 안에 육자회담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육자회담 재개는 내년 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란 핵 협상에 이제 주력을 하고요. 또 이란 협상 타결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압박을 하는 이런 이제 구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자회담이 이제 재개가 늦춰지면서 미국은 이제 바로 육자회담에 앞서서 지금 미일 동맹과 또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만약에 육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또 보자면 자신들은 자신들이 헌법이라고 하는데 핵 보유를 이미 천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바꾸는데요. 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이게 이제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셈인데 육자회담이 아니라면 우리 조 박사님께서 생각하기에 북핵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육자회담 틀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육자회담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러나 이제 것이군요. 육자라고 하면은 이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너무 행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육자회담은 열되 그 안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자 포럼 그리고 또 쌍무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또 북한과 일본 또 남북 대화 이런 어떤 육자회담과 사자회담 또 다양한 양자회담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양자회담을 말씀하시는데 북한이 노린 게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양자의 회담, 그것도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통미봉남의 연장성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란 핵 협상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P5+1 6개 국가와 이란과 협상했지만 지금 알려진 거로는 이제 물밑에서 2년간 이란과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식 회담이든 비공식 회담이든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우려하셨듯이 이러한 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그 진전은 뒤로 하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내지는 이제 이 부분을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군축 회담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북한의 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미국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현재 NPT 조약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핵 질서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핵군축 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이 이 자유권에 기한 핵 개발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 정몽준 의원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 핵 옵션을 우리도 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유권에 의해서 핵을 개발해야만 북한이 핵을 이제 엄중히 대하고 폐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북핵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견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제 핵무장 옵션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NPT 탈퇴해야 됩니다. NPT를 탈퇴할 경우는 바로 유엔 안보리에 이제 회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엔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북한과 우리가 똑같은 불량 국가가 되고 또 실제 우리의 경우는 이제 원자력 의존도가 전력 생산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력의 연료를 100%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되면은 한국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중국이 차디적 즉 자신들이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식별구역 카디제에 이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식별구역에는 들어있다는 거고요. 예,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중 충돌까지는 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일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중국은 이제 우리 측의 2호도 항공 영공에 대한 2호도 유에 대한 어떤 항공 출입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국제법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국이 11월 23일 날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에 미국 B-52 폭격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했고 또 우리 항공기도 이제 26일 날 그 지역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신고하지 않고요. 예, 이호도에 가기 위해서 통과를 했다는 거죠? 이호도가 아니라 이제 마라도를 가면서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도의 경우는 우리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디지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중일 삼국 간에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어떤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마라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그랬는데 이호도는 사실 이 국제법적으로도 암초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지금 영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호도 주변 수역의 이제 관할권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이 지지 주장을 그러니까 경제 수역 관할 이 주장을 중국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호도는 이제 우리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예. 중국의 경우는 이제 28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선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 귀속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지금 과학해양 기지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이제 방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라도에 지금 이제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은 일단 2호도가 이제 영해권 문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장하면은 특별히 이제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2호도 부분에 대해서 2호도 상공에 우리 비행기가 지나가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일본에 통보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11월 26일 날 우리 군용기가 마라도 쪽을 가면서도 또 이제 일본에 또 통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디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주파수로 일본에 통보를 하고 가는군요. 예. 지금도 11월 26일 날도 또 일본에 통보한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 영해 영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일본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정부는 지금 차대주로 인해서 앞으로 이호도 이용에 전혀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 중국에는 이제 강하게 이걸 좀 교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마라도 부분은 현재 일본 자디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마찰은 없었고요. 이호도의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차디지가 발표되면서 중국에 통보할 것인가 일본에 통보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일본 정부에 통보하되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이호도의 관할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중일 협의를 통해서 아마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 관행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정부가 이호도까지 방공 식별 구역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중일 삼국 협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포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포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각국이 포함시킨 것도 다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거든요. 협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선포를 하되 삼국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충돌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그 한중일 3국이 핵심 그 이제 관계국들인데 뭐 차디제, 우리 그리고 카디제 이 세 개가 이 타협으로 해서 제대로 선이 끄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완충 지역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예. 지금도 이제 그 배달의 경계 수역 관련돼서도 이제 중간 수역, 완충 수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관할하는 형태로 아마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승열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월남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부산 부두에서 월남으로 떠나는 군인을 환송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안보는 한층 튼튼해졌고 경제 발전도 가능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장군은 파월군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맹호부대장으로 참전해서 4년 가까이 한국군을 지휘했습니다. 1972년 전역한 뒤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로 나가는 등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그 최명신 장군이 향년 87세로 별세하시는데요. 무심결에 들었던 별세 소식 뒤에 나온 장군의 유언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장군은 유언으로 자신을 파월 장병이 묻혀있는 묘역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유언을 존중해 장군 묘역이 아닌 장군이 평소 추모하러 다녔던 2번 사백묘역 1평 땅에 오늘 안장합니다. 장군은 죽었어 역시 장군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